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시즌 토트넘은 어찌됐든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하면서 그래도 무실점 승리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처음으로 토트넘의 주장을 맡은 손흥민 역시 경기 시작 13분 만에 어시스트를 한 개 추가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세 번째 10-10을 완성했고요. 물론 이번 셰필드전에서 손흥민의 활약을 보면 최소한 어시스트 3개는 더 올렸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1대1 찬스를 거푸 날려먹은 메디슨과 존슨 덕의 공격 포인트 1개 획득에 그친 건 매우 아쉽습니다. 참고로 올 시즌 도움왕은 아스톤빌라의 와킨슨인데 어시스트 총 13개로 단독 1위였죠. 만약 손흥민이 셰필드전에서 도움 3개를 더했으면 와킨스와 동률로 공동 도움왕이 됐을 수 있습니다. 해외 토트넘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이 올 시즌에 17득점과 10도움을 올린 것 이외에도 빅찬스 메이킹을 무려 20회나 했고 그걸 포함한 기회 창출을 총 68회 했다고 하는데 손흥민의 동료들이 유력한 득점 기회를 20번만이라도 모두 성공시켜줬다면 도움왕을 받고도 남았습니다. 시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이 2명이면 좋겠다는 푸념을 왜 그리 했는지 비로소 확실히 이해가 가는 순간이죠. 손흥민은 정말 다사다난한 2024년을 보내면서 한국 국가대표와 토트넘에서 모두 주장직을 맡은 채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고 견뎌야만 했을 텐데 경기가 종료된 이후 인터뷰를 통해서 너무나도 성숙한 태도로 성숙한 발언을 했습니다. 기자가 주장으로서의 첫 시즌 소감을 묻자 물론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이 보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바꾸고자 했던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바꿔가면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다음 시즌이 더 기대되는 시즌인 것 같다. 나도 첫 번째로 주장을 맡았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 선수를 조금 더 잘 이끌고 더 앞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분명 나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서 겸손한 태도로 다음 시즌이 더 기대된다는 희망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나저나 이 인터뷰만 보면 벌써 재계약을 한 듯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에 있을 걸 당연하게 여기는 느낌이 팍팍 드는 건 저뿐인가요? 네. 그러면서 시즌 내내 자신과 팀을 응원해준 한국 팬들을 향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린다. 사실 첫 시즌을 주장으로 팀을 이끌면서 진짜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다. 진짜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고 또 원동력이었던 것 같다. 매번 훈련장, 경기장에 찾아와서 태극기와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모든 사람들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됐다. 한 사람으로서,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 나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입장이지만 항상 감동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 성장하는 성숙한 선수이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팬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손흥민 응원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다시 한번 밝혀진 순간이죠. 자, 한편 5위로 시즌을 마무리한 토트넘은 이제 바로 호주행 비행기를 타고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경기를 마친 후 한국 시간 새벽 5시경에 토트넘 공식 SNS에서 멜버른행 비행기를 타는 토트넘 선수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준 겁니다. 이 정도면 셰필드전을 마치자마자 샤워하고 바로 짐 챙겨서 떠나는 수준의 스피드인데 이 일정은 이미 올해 3월에 정해졌던 일정입니다. 지난 3월 20일에 토트넘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토트넘은 현지 시간으로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오후 7시 45분 호주 멜버른에서 뉴캐슬과 친선 경기를 가질 예정이다라고 발표했다. 프리미어리그 정규 시즌을 마무리한 후 직후의 일정이다라면서 이미 2달 전에 확정을 했던 일정이죠.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넘겼던 내용이지만 막상 지금 와서 보니까 시즌 종료 후 불과 이틀 만에 그것도 영국에서 호주로 20시간 넘는 비행 후에 바로 22일에 뉴캐슬과 경기를 치릅니다. 어차피 시즌도 다 끝난 마당에 왜 굳이 호주까지 가서 뉴캐슬과 붙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뉴캐슬전 이후에 또 이틀 뒤인 24일에는 호주 올스타팀과의 경기도 있다 보니까 더욱더 가혹한 일정이라는 생각인데요. 영국 매체인 데일리메일은 지난 3월에도 PFA가 어처구니 없는 토트넘과 뉴캐슬의 호주 친선 경기 일정에 개입할 예정이다. 유로 2024와 코파 아메리카 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이 무려 2만 1000마일을 왕복해야 하는 것에 관해 선수 복지 차원에서 우려가 되기 때문이다라면서 영국 프로축구협회가 선수들의 컨디션을 위해 제동을 걸 수도 있다고 전했고요.
그러나 토트넘 선수들이 호주로 떠난 걸 보면 결국 그 힘든 일정을 강행하는 듯 합니다. 상상 이상으로 촉박한 일정인데 그 와중에도 토트넘 선수들은 각자의 개인 SNS를 통해서 올 시즌에 대한 소감을 밝혔는데 직접 주요 선수들의 SNS를 일일이 찾아서 그 내용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올 시즌에 토트넘의 수호신으로 활약했던 골키퍼 비카리오의 SNS를 보면 무실점 승리로 시즌을 마쳐서 좋다. 다음 시즌에 유럽 대항전에서 같이 싸우게 될 것을 기대한다. 특별한 데뷔 시즌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면서 마지막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서 다행이고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를 기대한다는 반응이었고 부주장인 센터백 로메로는 시즌을 잘 마무리한 건 아주 중요했다. 시즌 내내 우리를 응원해준 팬들에게 고맙다. 정말 대단했다. 나는 이 팀을 사랑한다. 곧 다시 뵙겠다 라면서 호주 뉴캐슬전과 코파 아메리카를 통해서 또 금방 팬들과 만날 것을 시사했습니다. 로메로의 짝꿍이었던 반더벤은 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SNS에 따로 게시물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경기 후에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시즌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휴가를 떠나고 싶었다. 우리는 5위를 차지했고 내년에는 유로파 리그에 출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즌 내내 우리를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한다. 마지막 셰필드전에서도 그들은 우리를 응원해줬다. 믿을 수 없다. 매 경기 팬들을 위해 뛰는 게 즐거웠다라면서 팬들 덕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데뷔하는 시즌을 환상적으로 보냈다고 감사했습니다. 주 포지션인 센터백은 물론 레프트백까지 소화하면서 후반기에는 득점까지 했던 반더벤은 리그 최고의 영입 중 하나라고 할만하죠. 셰필드전 추가골의 주인공인 라이트백 포로는 공격 포인트 10개를 채운 게 기분 좋았는지 시즌을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 언제나처럼 토트넘 팬들에게 감사를 보낸다. 이 특별한 구단의 일원이 되어 매우 기쁘다라면서 아름다운 멘트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부상으로 한 달 전에 먼저 시즌을 마무리했던 주전 레프트백 우도기는 별다른 메시지가 없었고요. 기대 이하의 활약을 펼쳤던 비수마 역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했는지 별말 없었습니다. 손흥민의 애착 인형 역할을 했던 파베사르는 승리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돼서 기쁘다. 홈과 원정에서 보여준 팬들의 응원은 경이로웠다. 모두 감사드린다라면서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경기를 이기면서 기분 좋게 시즌을 마무리한 느낌이었죠. 후반기 겨우 한 골에 그치면서 살짝 밉상이었던 메디슨도 강한 모습으로 시즌을 끝내서 다행이다. 원정에서도 믿을 수 없는 응원 덕분에 어시스트, 무실점, 승점 3점을 모두 가져갈 수 있었다. 다음 시즌에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라면서 토트넘 팬들의 응원에 감사하다는 반응이었고 셰필드전에서 멀티골을 넣은 클루셉스키는 팬들이나 손흥민에 대해 감사한다는 말 대신 얼마 전 출산한 자신의 아기를 위해 골을 넣었다는 짧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자식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서 동료 선수들과 NG 감독이 클루셉스키를 분명 많이 도와줬던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도 상당히 밉상이네요. 멀티골을 넣은 후 인터뷰에서는 스트라이커는 예전에도 잠깐 해봐서 다시 돌아오니 좋았다. 저는 골대와 가까운 위치가 좋다. 골 넣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오늘은 물론 다른 스타일이었지만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제대로 마무리하려고 했다고 했고 그리고 다음 시즌에도 마치 팀의 중심이 될 듯이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변화된 첫 시즌이었는데도 잘 이겨냈고 긍정적이라고 본다. 다음 시즌에는 더 많은 경험과 감독님이 뭘 원하는지 아는 상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이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캡틴 손흥민은 이제 호주 일정을 마치고 6월에 있는 월드컵 2차 지역 예선을 위해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한축구협회는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곤경에 처하면서 외국인 감독 선임을 좀 더 시간을 두고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도훈 감독이 6월에만 임시로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 잘 돌아간다. 시즌이 끝났는데도 끝난 것 같지 않은 분위기. 여기저기 감독 이동과 선수 이동 많을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가감 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